볼게요. 지금 화2 첫 번째 표현이 뭐냐면 기체의 첫 번째 대한 이야기. 아마 여기서는 대기압이 뭐냐 라는 것부터 해가지고 이제 공식 같은 거 기본적인 거 좀 외워주는 시간이 될 겁니다. 일단 대기압이 뭔지는 다 알아요. 이거는 솔직히 내가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기가 누르는 압력, 이걸 대기압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느끼는 대기압은 거의 다 1기압이에요. 기준이. 아시겠죠? 자, 그 1기압이 나오는 과정이에요. 지금 여기서 뭐 어떻게 할 것이냐. 솔직히 말하면 1기압이라는 것을 우리가 체크하기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생각해봐요. 이 기압이라는 용어 자체가, 수치 자체가 전문적인 장비가 아닌 이상 우리가 확인이 어려워. 그렇기 때문에 뭘로 확인할 거냐면 길이로 확인할 거야. 센티미터 길이. 알겠죠? 자, 그러면 어떤 길이냐? 수은이라는 금속을 사용할 거예요. 수은. 오케이? 자, 토리첼리라는 과학자가 대기압을 뭐 심심했나봐. 그냥 궁금한 거야. 대기가 있을 텐데 그 대기가 누르는 압력이 어느 정도 될 것이냐. 이게 되게 궁금한 거야. 그래서 사람들한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일반화를 좀 시켜야 되는데 그 일반화 쌤이 방금 말한 것처럼 기압이라는 단위를 좀 쓰기가 어려워요. 이때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맞죠? 그래서 우리는 센티미터, 즉 자를 가지고 이용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길이 가지고 확인할 건데, 자,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이렇게 유리관이 있었어. 오케이? 자, 그러면 실험은 어떻게 했냐? 여기 수은이 있었어. 그러면 이때 너네가 뭘 알아야 되느냐? 이걸 아셔야 돼요. 지금 뭐냐면 대기압이 여기를 누른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비어있죠? 여기를 누르게 되면 이게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올라가게 되겠죠? 올라가게 돼서 어디까지 올라갔을까? 여기까지 올라간 거야, 알겠지? 그럼 올라간 걸 자로 재봤더니 몇 센티미터? 76cm까지만 딱 올라간 거야. 이해갔습니까? 무슨 말이었어? 자, 그러면 내가 수치적인 거 알려줄게. 이게 왜 여기까지만 올라갑니까, 선생님?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계속 누르고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요. 이 세상의 모든 자연현상은 동등해질 때까지만 현상이 보여요. 그 이상의 변화는 없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지금 수은이라는 금속이 76cm까지 올라갔다면 잘 한번 생각을 해볼까? 여기 라인까지 해서 대기압이 누르고 있고요. 수은이 올라간 만큼의 수은들이 있을 거 아니야? 여기 수은도 있을 거 아니야? 이 수은이 누르는 힘도 있어 없어? 있겠죠? 그게 동등해진 거야 지금 상황이. 그래서 저기까지밖에 안 올라가는 거야. 이해갔죠?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야, 수은이 76cm 올라간 걸 대기압이라고 할 거야. 76cm 수은에 대한 원소기호 쓰시면 돼요. 알겠죠? 이거를 밀리미터 단위로 쪼갠 거예요. 알겠죠?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말해? 1기압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외워야 돼? 외워야 되고요. 그리고 뭘 외워야 되냐면 단위가 여기서 탄생을 하는 거야. 어떤 단위가 탄생하는지 보여드릴게요. 76cm 당 1기압이야. 만약에 152cm라고 됐으면 몇 기압이야? 2기압이야. 이렇게 우리가 몰 질량을 알려줄 때 몰수를 찾거나 질량을 찾거나 하는 것처럼 단위 계산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1기압을 파스칼이라는 단위로 바꿔주면은 이런 파스칼의 단위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건 거의 안 나와요. 알겠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기체 압력을 우리가 그냥 한자로 기압이라는 용어를 쓰고요. 자, 그 압력이 대체 뭐냐? 기체 분자가 면적이라는 것에 작용하는 힘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면적이 중요하거든, 면적. 일정한 면적에 얼만큼 부딪혀서 F라는 힘으로 밀고 있느냐, 이게 기압이라고 보시면 돼요. 면적이 작을수록 기압이 세집니다. 왜 세질까? 단순하게 해보세요. 몰리니까 그쪽으로. F값이 몰리자. 분산이 안 되고 다 몰려서 세요. 그래서 우리가 뾰족한 거를 하게 되면 살이 뚫리는 거야. 압력이 세가지고. 면적이 작잖아, 뾰족한 건. 뾰족한 구두일수록 밟히면 죽어요. 알겠죠? 널찍널찍한 거에 밟히면 그나마 버틸만 합니다. 알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체 압력이 나타날 까닭은 말 그대로 그냥 간단하게 보세요. 벽면에 충돌하니까. 충돌 안 하면 압력이 안 생기겠죠. 근데 기체가 충돌이 안 할 수 있을까요? 절대 아니겠죠. 기체는요, 자유롭게 움직여요, 기본적으로. 충돌을 조금이라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체 압력이 존재하지 않거나 그러진 않아요. 무조건 존재합니다. 알겠죠?
그러면 압력의 크기를 조절을 하는 시간은 그 압력의 크기를 조절하는 방법은 뭐냐면 말 그대로 부딪히는 횟수가 많게 하면 돼요. 그러면 이건 결과야 사실은. 횟수가 많게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속력을 빠르게 하거나 아니면은 분자수가 많으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어디 보자. 여기 있다. 온도가 중요하겠죠? 속력을 높이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용기의 부피 있죠? 용기의 부피를 작게 만들면은 어때요? 그만큼 몰리니까 많이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크게 하면 안 돼. 크게 하면 부딪히는 면적이 좀 작아지잖아. 커지잖아.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부딪히는 횟수가 적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쌤이 아까 또 말했죠? 분자수가 많을수록 충돌 횟수가 많아져요. 무슨 말이겠죠? 결과적으로 이 세 가지가 다 무슨 뜻이냐면 횟수가 많아지게 하는 방법이란 얘기야. 변수라는 이야기야. 이해갔죠? 오케이,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토리첼리가 했던 실험처럼 수은 가지고 대기압을 측정했잖아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기체를 압력을 측정할 수도 있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대기압이랑 똑같은 순간까지의 압력까지가 변화가 거기까지만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보시면은요, 이런 상태 한번 봐볼게요. 이게 그림이 조금 이제 연해인데 여기 기체가 있어요. 참고로 기체가 누르는 압력이 있다 없다? 있겠고 대기압이 누르는 압력이 있다 없다? 있겠죠. 근데 동등한 위치인 거 보여 안 보여? 보여. 그럼 무슨 말이야? 서로 압력이 똑같다는 얘기야. 이해갔습니까? 자, 그럼 얘 봐봐. 기체가 어디까지 눌렀어? 여기까지 눌렀죠. 대기압이 어디까지 눌렀어? 여기까지 눌렀죠. 이해갔습니까? 그러면 이 상태에서 멈췄다는 얘기는 누가 센 거야? 일단 누가 세? 딱 봐도 기체가 세요? 대기압이 세요? 기체가 세죠? 기체가 더 많이 눌렀으니까. 그러면 기체에다가 뭔가를 하나 추가를 한 거, 대기압에다가 무언가를 추가를 한 만큼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기체가 누른 게 가장 밑에 있지? 그러면 거기 라인을 잘라가지고 이 라인에 맞춰서 보는 거야. 대기압이 누르는 힘과 이 높이만큼의 수은이 누르는 힘이 있을 거 아니야, 요거랑 대기압이 합작해서 여기 라인에 맞출 수 있다는 얘기는 얘의 압력과 얘의 압력을 더하면 얘의 압력이 된다는 얘기야. 맞춰서 해석하는 거죠. 어때요? 괜찮지? 그게 지금 얘랑 뭐가 달라? 똑같은 얘기지. 괜찮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 아닐까? 봐봐. 얘는 봐봐. 일단 누가 세? 대기압이 세죠? 왜? 대기압이 더 아래쪽으로 눌렀기 때문에. 그럼 대기압은 여기까지 내려오면 돼. 그럼 얘는 여기까지 내려오면 기체가 누르는 압력과 플러스 수은이 누르는 압력을 합친 것만큼이 대기압의 압력과 똑같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쓰는 거야 지금. 얘 빼기로 했잖아. 빼기로 하지 마. 그냥 어차피 넘겨서 하나 그게 그거니까. 어때요? 괜찮지? 그래서 이런 문제 풀 때 계산 문제 나올 수 있겠다 없겠다? 있겠다라는 게 되는 거야. 간단하죠? 이해갔어요? 네. 오케이, 넘길게요. 개 쉽지? 야, 이렇게 쉬운 걸 뭐 하는 거니? 뭐 하는 거야? 자, 다음 볼게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있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압력하고 부피의 관계에 대해서 보일과 샤를의 법칙을 할 거예요. 알겠죠? 오랜만입니다. 자, 일단은 온도가 일정한 상황에서 어떻게 만들 거냐면요, 압력이 증가를 하겠대요. 지금 일정량 기체에 가는 압력이야. 잘 들어보세요. 기체에 가는 거야. 어디에 가는다? 기체에 가는 압력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기체가 이렇게 몰려 있었어. 맞습니까? 근데 내가 그 기체를 안아버린 거야. 안았어. 그러면 안았다는 얘기는 압력을 주는 거지, 기체한테. 압력이 증가하면 부피가 감소하죠. 근데 이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이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그냥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가는 압력이 감소하면 어때요? 늘어나겠지. 자, 이거 재미난 얘기인데 그렇게 생각하면 돼. 풍선을 예시를 들을게. 풍선. 이해했어요? 자, 풍선이 있습니다. 풍선. 우리가 이렇게 풍선이 있거든요. 자, 만약에 얘에서 풍선의 이 크기 자체가 전혀 변함이 없어. 만약에 움직임이 없어. 몇 시간이 지나도 계속 똑같은 크기야. 공기가 빠진다는 가정이 아니라 안 빠진다는 가정이야. 그러면 얘가 움직임이 없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바깥에서 누르는 압력과 이 안쪽에 채워진 기체가 누르는 압력이 어떤 상황? 동등한 상황이니까 풍선의 크기가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요. 바깥에가 누르는 힘이 세고요. 안쪽에 누르는 게 좀 약하다. 그러면은 얘는 풍선이 어떻게 될까요? 쪼그러들게 되겠죠. 좀 작아지지 않을까요? 이해했어요? 자, 그런데 바깥에서 누르는 압력이 작고요. 오히려 안쪽에 있는 기체를 많이 채웠기 때문에 이렇게 되게 되면 얘 어떻게 돼요? 커지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내가 바람을 불었어. 내가 바람을 부는 동안은 풍선 커져 작아져? 커지죠. 왜 커질까요? 바깥에 있는 누르는 힘보다 내가 넣고 있는 기체가 더 세니까 커지는 거 알지? 그렇겠죠, 당연히.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런데 내가 바람을 넣어줬다는 얘기는 분자량을 많이 넣어준 거죠, 맞지? 그렇게 되면은 어때요? 압력이 점점 더 세지죠. 근데 계속 셀 수는 없잖아. 똑같아질 때까지 멈춰요. 그러면은 부피가 커지는 거예요, 얘가. 이해하세요? 자, 그래서 부피가 커졌어. 이제 나중에 어떻게 할 거냐면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압력이 바깥의 압력이 좀 세진 상황이야. 그럼 풍선이 작아질 건데 우리가 작아지는 현상은 거의 없어요. 커지는 현상이 있지. 그게 뭐냐면 풍선이 올라갈 때는 점점 대기압이 작아져. 지상에 있을 때는 동등한 상황이었다가 올라갈수록 대기압이 작아지는 거야. 얘는 사실 변함이 없었어. 맨날 항상 일정해서 바람 빠지지 않으니까. 근데 얘가 점점 올라가서 줄어드니까 어때요? 풍선은 점점 커지다가 이제 그 탄력성을 못 버티고 팡 터져요. 모든 풍선이 다 그래. 이해 갔죠?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그러면 지금 내가 외부의 압력에 관련된 얘기를 한다라는 거는 이거야, 이거 지금. 알겠죠?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압력이 감소하면 기체 부피가 어떻게 된다? 커진다. 왜? 안쪽의 기체가 압력이 더 세질 거니까 동등하게 만들어질 때까지 커지는 거야. 알겠어요? 그렇게 보면 돼요. 자, 보일의 실험은요. 일단 조건이 있습니다. 보일하고 샤르를 배울 건데 보일의 법칙은요. 나는 이렇게 외웠어요. 보온 효과. 자, 샤르의 법칙은 샤. 이걸 왜 말하냐면 보일의 법칙은 뭐가 일정한 상황? 온도가 일정한 상황에서 부피와 압력의 관계를 보는 거야. 알겠죠? 우리는 여기서 세 가지 관계를 볼 거야. 온도와 부피하고 압력, 이 세 가지거든? 이 세 가지만 볼 거예요. 알겠죠? 보온은 온도가 일정한 상황이니까 당연히 보일의 법칙은 누구의 관계? 부피와 압력의 관계를 볼 거고, 뒤에 가면 샤르를 배울 건데 샤르는 압력이 동일한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관계? 온도와 부피에 대한 관계를 보겠다. 알겠습니까? 누가 일정한지가 따라서 보일이냐 샤르냐 이걸만 구분하면 됩니다. 그래서 보온이라서 일정한 온도라는 전제하에 누구의 관계? 부피와 압력의 관계를 보겠다. 그래서 처음에 부피와 압력의 관계를 알려준 거예요. 보일의 법칙 지금 하려고. 알겠죠? 자, 보시면은 한쪽 끝에 막힌, 자, 지금 아래쪽에 지금 그림이 있죠? J자곡관. 자, 공기가 있어요. 이거 지금 막힌 거에 공기가 있다고 해서 그러면 공기가 누르는 압력이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그러면 여기도 공기가 누르는 압력이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그러면 이때 당시에는 둘 다 몇 기압이야? 1기압이야. 그러니까 동일한 높이로 지금 딱 멈춰 있다. 이해갔습니까? 그런데 내가 여기다가 뭘 넣을 거야? 수은을 넣을 거야. 자, 그러면 우리는 이 관계를 알면 돼요. 변함없어. 누가 변함없어? 막혀있는 공기는 계속적으로 1기압이야. 어떤 순간에도 1기압이고 어떤 순간에도 계속 1기압이야 여기는. 그러면 지금 오른쪽이 기압이 높아지는 거지. 추가해줬으니까. 그러면 얘가 높아지니까 어때요? 얘가 내려가고 얘가 올라가겠지? 그러면 이 갭 차이가 생겨 안 생겨? 생겨. 이 갭 차이가 뭘까요? 저 H 높이만큼의 추가한 수은의 압력인 거야. 왜? 왜일까요? 봐봐. 얘가 지금 올라갔다는 얘기는 무슨 말일까요? 얘가 밀었으니까 올라가겠죠. 그럼 우리가 이거를 H만큼 수치가 점점 어떻게 돼요? 점점 커지죠 지금. 당연하죠. 이렇게 라인 잘라봐. 그럼 봐봐. 여기가 지금 뭐예요? 1기압이죠. 여기까지 1기압 똑같거든? 이해했습니까? 근데 지금 이만큼이 뭐야? 수은이 추가된 만큼이잖아. 맞지? 근데 봐봐. 얘가 뭔 뜻이냐면
얘가 과연 진짜 1기압일까 이 말을 한번 얘기하고 싶어요. 부피가 죽었지. 그럼 압력이 늘어 안 늘어? 늘겠지. 왜 그러냐면 압력이 늘어야지만 딱 멈춘단 말이야. 그러니까 항상 우리 자연세계에서는 뭐냐면 압력이 동등할 때까지 멈추는 거야. 피스톤도 마찬가지야. 그럼 압력이 동등하게 되는 방법이 뭐냐면 부피를 변화시켜주면서 바뀌는 거야. 부피가 감소하면 압력이 커질 거니까. 알겠지? 그래서 얘가 결국 뭐냐면 지금 여기서 나는 동등하게 1기압으로 맞춰줬다가 수은을 추가로 넣어주니까 여기 압력이 커지잖아. 맞지? 그러면 얘가 가만히 있겠어? 압력 커져야지. 압력 커지는 방법은 부피를 변화시키면서. 그러니까 부피가 어떻게 돼? 줄어들면서 압력이 동등해질 때까지 딱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이해 갔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수은을 넣으면서 압력이 증가시키면 공기의 부피가 감소한다. 부피가 감소해야 그 공기도 추가된 수은의 압력만큼 추가로 다 올라가는 거야. 똑같아지려고 자꾸 하는 거야. 알겠죠?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뭐야? 기체 압력과 부피 사이는 뭐하다? 반비례가 되겠다. 이런 거예요. 간단하죠? 정확한 원리를 알면 좋아요. 자, 그래서 이제 보일의 법칙을 배울 건데요. 우리가 사실 압력과 부피는 반비례하는 거는 방금 실험을 통해 알아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압력과 부피에 대한 그래프가 있다. 반비례는 거 뭐겠어? 이렇게 내려가는 거 아시죠? 오케이. 그럼 이 반비례 그래프를 봤을 때 이런 점들을 좀 구분하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이 점 볼게요. P하고 V 곱하게 되면 PV죠. 자, 이것도 한번 곱해봐요. 이 P랑 2분의 1 V 곱하면 PV죠. 또 곱해봐요. 곱하면 PV죠. 어머, PV가 똑같네? 근데 웃긴 게 뭔지 아니? PV가 계속 뭘 봐도 PV가 똑같아야 P하고 부피는 반비례 관계가 된다고 말을 해. 우리가 보통 이게 일정한 상황에서 P하고 V가 곱해져 있다면 얘가 일정한 상황에서 말을 해줘야 얘가 반비례가 하거든. 얘가 줄어들면 그거를 맞춰주기 위해서 올라가고 변화가 되는 거야. 얘를 올리기 위해서 얘를 낮춰주는 거지. 이렇게 돼서 우리가 압력을 증가시키고 감소시키는 방법을 부피의 변화를 통해서 압력의 변화를 읽어내겠다. 이런 게 PV라는 공식이야. 알겠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 어떤 상황에서도 온도가 같기만 하면 PV는 항상 똑같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 안에서 만약에 온도가 20도든 30도든 40도든 계속 바뀌는 거 말고 온도가 일정한 상황이나 어디서든 PV가 다 어떻다? 똑같다가 되는 거라. 알겠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참고로 V는요 리터로 바꿔야 되는 건 다 아셔야겠죠? 근데요 잘 생각해봐. 여기 PV와 여기 PV가 똑같다 한다면 단위만 양쪽에 맞춰주기만 하면 굳이 리터로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알겠죠? 우리가 절대적으로 이 녀석의 PV가 뭐냐라고 질문한다면 리터로 바꿔야겠지만 얘랑 똑같다라는 방정식 만들면 밀리리터 맞추면 상관없습니다. 끝. 알겠죠? 자, 그러면 보일의 법칙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이것도 좋도 쉬워요. 가까이 있어요. PV 뭐예요? 반비례. 끝났고요. P하고 자, 반비례인데 지금 V를 역수하면 비례가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얘가 장난질하는 게 뭔지 아냐? P하고 V가 뭐야? 반비례. P하고 V분의 1은 뭐야? 비례. 알겠죠? 요 장난질을 합니다. 잘 보셔야 돼요. 자, PV는 어떠한 상황이어도 항상 뭐야? 일정하다. 조건이 뭐야? 온도가 일정하다면. 이게 샤를의 법칙하고 섞어서 나오면 샤를의 법칙은 온도가 일정하지 않거든. 그래서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감압용기를 이용해서 우리가 실험을 할 거예요. 실험 두 가지인데요. 이것도 별거 없어요. 자, 지금 주사기 속에 공기 부피가 이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넣었어, 공기를. 오케이? 됐고요. 자, 내부압력을 어떻게 했대요? 0.2기압씩 낮췄대. 그러니까 그래서 감압이야. 압력을 낮췄다고. 이해 갔죠? 자, 압력을 지금 낮추고 있죠, 지금? 점점 낮추는 과정에서 부피, 초반의 부피를 계속 확인해 봤더니 야, 봐봐. 온도가 일정한 상황이야, 지금. 실험할 때. 그러면은 압력이 줄어들게 만들었다면 우리가 맞추기 위해서 공기가 어떻게 돼? 늘어나야 되는 상황이죠, 부피가. 그래서 두 개를 곱해봤더니 와우! 다 똑같네, PV.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다음 얘도 뭐 똑같은 실험인데 얘는 이제 추를 가지고 장난질했어요. 자, 얘는 어떻게 했냐면 추를 점점 올렸을 때 압력들을 우리가 잴 수가 있어요. 자, 참고로 알아주세요. 우리가 대기압은 1기압이야, 맞지? 근데 추라는 것을 올렸다면 추까지 포함을 시켜줘야 돼. 그거 조심해야 돼. 그래서 문제를 봤을 때 그림에 추가 올려져 있잖아. 그러면 추의 무게만큼도 그 기존의 대기압하고 합쳐주셔야 돼요. 반드시. 그 기압으로 따져야 돼. 알지? 그거 조심해야 돼. 그래서 추하고 추 무게에다가 이제 아마 1기압을 합쳤을 거야. 1기압으로 생각하자라는 거니까. 그래서 1 더하기 0이니까 1기압, 1 더하기 2니까 2기압, 1 더하기 2니까 3기압, 4기압, 5기압으로 보는 거야. 알겠지? 기압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피가 어때? 감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압력은 굳이 얘기는 안 했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압력과 부피를 곱하면은 계속 일정한 값이 된다. 뭐 이런 얘기예요. 알겠죠? 이거 알겠죠 이제? 뭐 쉽죠. 압력에 대한 이야기죠. 압력이 뭐냐? 기체 분자들이 자유롭게 운동하면서 기체 당긴 용기 표면 충돌하고 그게 압력으로 나타난다. 맞는 말이죠? 기체 압력은 단위 시간 중요하고요. 벽면에 충돌하는 횟수가 많을수록 적게 나타나요. 무슨 소리 하고 있죠? 많이 나타나죠. 자, 압력은 모든 방향 맞습니다. 같은 크기 맞습니다. 오케이, 이건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다음 2번 볼게요. 어이구, 이거 내가 말한 거죠. 자, 기체 압력하고 대기압을 비교하겠다. 야, 근데 이거 솔직히 말하면 누가 봐도 고작 요 정도. 그러니까 누가 이겼어? 대기압이 이겼다. 끝났습니다. 알겠죠? 자, 나에서는 기체 압력하고 대기압과 H를 이용해서 나타나라. 기체 압력을 그냥 써. 라인 잡고. 기체 압력하고 누가 이겼어? 이거는 여기까지 가야지, 맞지? 그러니까 H라는 녀석하고 대기압하고 합친 게 뭐다? 기체 압력이다 하시면 되는 거죠. 알겠죠? 자, 3번 볼게요. 자, 온도가 일정하다는 전제하에서 부피는 압력에 반비례한다. 온도가 일정한 상황에서 기체에 가는 압력이 커질수록 부피는 작아진다. 물속의 잠수부가 호흡할 때, 중요하죠? 기포가 나올 거야, 기포가. 그리고 뿡 나오면 이제 당연히 알죠? 올라갈수록, 올라가는 거. 알겠죠? 수면에 가까울수록 받는 압력이 어때요? 감소하죠. 오케이. 감소하기 때문에 하십니다. 자, 그리고 20도 1기압 부피가 이거 질소기체를 같은 온도 PV는 똑같다. 자, 곱한 거와 똑같은지 확인하자. 근데 누가 봐도 자, 500짜리가 100짜리 됐어. 5분의 됐어. 그럼 5배 되면 되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맞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난 PV 별로 안 좋아해요. 너무 쉬운 걸. 맞죠? 4번 볼게요. 자, 온도가 일정하다. PV는 다 똑같다. 자, A와 B의 면적 크기를 비교해라. 이거 너무 쉬운데 이거 해봐는 거지. 이거 면적하고 이거 면적. 봐봐. 그 면적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PV를 의미하기 때문에 어떻다? 같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알겠죠? 이해하죠? 면적은 똑같으니까. 자, 5번 보겠습니다. 20도 1기압에서 자, 부피 같은 온도예요. 그러니까 PV로 가시면 됩니다. 자, 2기압을 올렸어, 안 올렸어? 올렸네. 그럼 반으로 줄여야겠네. 100ml. 끝났습니다. 알겠죠? 네.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제 빨리 갑시다. 자, 이번에는 뭐 할 거냐면요. 온도와 부피 관련된 거 쌤이 아까 말씀드렸죠. 온도와 부피와 압력인데요. 지금 여기서는 압력이 일정할 때 온도와 부피의 관계 이 얘기예요. 근데 이건 더 쉽다? 야, 온도가 올라가면 어때? 분자들이 아주 미쳐 날뛰어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충돌하는 횟수가 많아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압력이 커진다. 아니,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알겠어요? 당연한 얘기죠. 온도가 낮으면 충돌하는 횟수가 줄어드니까 어때요? 부피가 감소한다. 알겠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당연히 샤를의 실험이 되겠죠. 샤압 외워주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자, 그러면 결국엔 여기서 샤를이 제일 중요해요, 사실. 왜 중요하냐면요. 자, 부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거예요. 알겠죠? 부피는요, 온도가 몇 도 높아질 때마다 1도 높아질 때마다 0도 때 부피가 있을 텐데 그
그거에 273분의 1씩 증가를 한다. 이게 샤를의 실험입니다. 자, 무슨 소리냐면요. 0도라는 걸 기준으로 부피가 V라고 얘기를 한다면 온도가 마이너스 273도로 좀 떨어뜨리게 되면은 부피가 아예 제로라고 말을 했습니다. 알겠죠? 이해하세요? 저게 이제 나중에 절대 온도가 됩니다. 켈빈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결국에 성립하는 것을 그냥 샤를이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 상태에서 한 거예요. 이렇게 쭉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돼요. 온도가 올라갈수록 부피가 쭉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돼요. 부피가 아예 0일 때. 물론 저거는 이상기체일 때 전제하라 가지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비례관계가 중요하고요. 자, 어쨌든 간에 몇 도마다 1도마다 얼마씩 증가했다? 273분의 1씩 증가를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뭐 공식이 나오긴 합니다. 이렇게. 자, 뭐 별건 없어요. 지금 보시면 자, 우리가 어떠한 t라는 시간 후에 오케이? t라는 시간이 아니라 t라는 온도죠. 온도 정도 됐을 때가 궁금한 거야, 부피가. 오케이? 지금 부피에 대한 식이잖아. 그러면은 우리가 0도일 때 가장 기본적인, 즉 0도 보이시죠? 0도에서의 부피부터 시작이야겠지. 괜찮아요? 여기서 시작할 건데 얼만큼이냐면요. 요 0도일 때 부피의 몇 분의 몇? 273분의 1씩 증가를 하는 거야. 온도가 올라갈수록. 그래서 온도까지 곱해주는 거야. 알겠죠? 자, 이게 공식적으로 봤을 때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지금 비율 있죠? 비율이 이 뜻이야. 이게 비율이야, 비율. 이렇게 생각해. 이게 비율이라고. 비율. 자, 1도 올라갈 때마다 이 정도씩 증가한다고. 그러면 기존에 부피가 있었는데 1도마다 이 정도 증가한다는 얘기는 그 1도라는 수치를 대입하고자 하는 t라는 그 미지수가 있어야 돼요. 만약에 1도가 증가되면 여기서 뭐가 추가된 거야? 1도 증가되면? 이거 추가가 된 거지. 내가 지금 공식 만들어 놓은 거야. 만약에 2도가 추가되면은 이거에 몇 배 추가되는 거야? 2배. 맞습니까? 만약에 3도가 되면은 이거에 몇 배? 3배. 그러면 1도 추가되면 곱하기 1한 거고 2도 추가되면 곱하기 2한 거고 3도 추가되면 곱하기 3한 거니까 결국 t라고 우리가 가정한다면 이런 공식이 탄생하게 된 거다라는 얘기야. 알겠죠? 거의 뭐 수열 아니야 이 정도는. 수열이야, 수열. 알겠죠? 끝났습니다. t가 변한 온도잖아요. 네. 그럼 델타 t라고 쓰면 그게 더 낫긴 한데 뭐 여기 t라고 썼으니까요. 델타 t도 괜찮긴 하지. 그게 더 정확한 용어긴 한데 여기서 그렇게 썼으니까 0도 기준이라서 아마 그럴 거야. 상관없어. 그러면. 만약에 중간이면 좀 문제가 생겨. 그때는 델타 t로 하는 게 맞는데 0도 기준이라서 아마 그냥 t라고 해도 상관없을 거예요. 자, 그러면 절대 온도는 뭐냐? 마이너스 273도를 뭐로 지정했다? 0으로 기준으로 세운 게 절대 온도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게 뭔 소리냐면 우리가 섭씨 온도는 예를 들어서 0도부터 100도까지 있다고 칠게요. 이해하세요? 이건 몇 등분 된 거야? 100등분 된 거지. 근데 이거를 273등분 한 거야. 그게 절대 온도야. 맞잖아. 273등분 했으니까 저렇게 된 거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0도 쪽으로 쭉 당긴 거야. 알겠죠? 그렇게 나타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마이너스 273도가 뭐라고 말하면 되냐면 0켈빈이라고 한 거라고 지금. 이해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섭씨 온도 0도가 그러면 뭘까요? 방정식이에요. 273 더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273 켈빈이에요 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그럼 우리는 솔직히 섭씨를 절대로 만드는 게 중요하잖아. 맞잖아. 그래서 0도를 섭씨로 만들고 싶으면 몇 더한다? 273을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절대가 나와요. 만약에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절대를 300으로 맞추더라고. 실험에서 거의 그래. 몇 도야? 27도. 이게 거의 실온에 근처 가는 온도잖아. 맞지?
그럼 이걸 절대로 바꾸면 273을 더하게 되면 몇 켈빈? 300 켈빈이라는 절대가 나와요. 그 계산하기 편하죠? 두 개라서. 그래서 시험에 많이 나와요. 거의 20도 나와요. 섭씨. 그러면 절대 온도를 하는 이유. 우리는 섭씨인데 외국에는 하씨도 있으니까. 둘이 실험에 같이 했을 때 난 섭씨로 말했는데 외국에서는 못 알아쳐먹어요. 알죠? 그래서 우리 함께 공동 연구할 때는 켈빈을 써자. 그래서 우리가 실험할 땐 켈빈 쓰는 거예요. 알죠? 공동 연구가 워낙 많으니까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공식이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샤르르 법칙은 결국 뭐냐면 우리가 273분의 1씩 증가를 하잖아. 1도마다. 그거를 땡긴 거야. 땡겼다고. 0도 쪽으로 땡긴 거지.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원래 그래프로 따지면 이런 그래프거든. 맞아 틀려. 그래서 이거를 1로 땡긴 거야 지금. 그럼 어떻게 돼요? 273도를 더하면 이쪽으로 오잖아. 그리고서 뭘로 바뀌어? 켈빈으로 바뀌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섭씨 온도잖아. 여기 x축이. 그래서 여기 이 섭씨의 모든 좌표들 다 이거를 더한다는 얘기는 오른쪽 273칸을 올린다는 거야. 맞지? 그럼 뭐로 바뀌어? 이렇게 바뀌면서 켈빈으로 바꿔버린 거야. 그 얘기하는 거야 지금. 옮긴 거야, 옮긴 거. 간단하죠? 내용 자체가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뭐 이런 거 절대 온도를 정리하면 뭐 블라블라블라 나 이거 안 해요. 이거 왜 해요? 할 필요 없어요. 뭐 어쨌든 간에 이런 원리로 인해서 뭐 부피하고 온도가 비례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샤르르 없이 네가 맞았다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압력이 일정하다는 상황에서 결국 우리가 찾는 건 뭐냐면 부피하고 온도가 비례한다라는 것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비례이기 때문에 이런 공식이 성립하게 되죠. 상황에 따라서. 온도 T1일 때 V1이라고 한다면 T2로 우리가 온도를 올리면은 당연히 부피도 올라간다. 분자와 분모 관계에 있다면 무조건 비례예요. 이게 왜 그런 줄 알아? 비례가 왜 저렇게 되는 줄 알아? K라고 듣게 일정한 숫자. 왜냐면 T가 사실 여기 있거든. 등호르기 저 양쪽에 있으면 비례잖아. 그래서 그걸 이쁘게 어떻게 해서 이쪽으로 옮긴 거야. 그래서 일정하다 안 하다? 일정하다가 된다고. 우리 항상 앞에서도 일정하다 했었잖아. 맞지? T분의 일정하다. 그 얘는 T분의 V가 일정하다. 근데 반대로 바꿀 수도 있다. V분의 T도 일정하다. 상관없습니다. 비례이기 때문에 그렇다. 자, 그러면 결국 샤르르 법칙도 마찬가지겠죠? 온도하고 부피가 뭐하다? 비례하다. 그래서 온도하고 부피는 뭐하다? 비례하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고. 근데 만약에 하나라도 뒤집어 까면 반비례하다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 자체는 뭐하다? 일정하다라고 본다.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번에도 샤르르에 대한 실험인데 이것도 뭐 할 필요는 없어요. 섭씨가 점점 올라갔는데 절대로 바꾸면은 절대가 점점 올라가고 있어. 온도가 올라가네요. 그럼 부피가 어떻게 돼? 증가를 하겠죠. 그러면 그 비율을 따져가지고 확인을 해봤더니 0.2, 0.2, 0.2, 0.2 다 일정하다가 되겠다. 그럼 어떤 상황에서도 압력이 동일하다는 가정하라면 이거가 성립한다가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이런 얘기예요. 괜찮죠? 그러면 내가 하나 좀 얘기해 줄게요. 우리가 보일러 법칙에서 온도가 일정한 거야.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해 주는 거예요. 장치 쓰면 되는 거야. 그러면 압력이 일정하게 유지를 해주는 게 뭔 줄을 아셔야죠. 압력이 일정하게 유지하는 게 뭐냐면 그겁니다. 온도가 올라갔어. 부피가 증가하겠지. 자, 그러면 우리가 그걸 피스톤으로 생각해 볼게요. 압력이 동일할 때까지 움직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움직임이 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야? 압력이 동일하게 유지를 하면서 움직임이 있다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피스톤이 움직이기만 해주는 상황이라면 압력은 다 똑같습니다. 이해갔죠? 그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피스톤을 조절해서 입구를 막았다.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온도를 올리고 내리고 하면은 이 피스톤이 어떻게 돼요? 올라갔다 내렸다 올라갔다 내렸다 올라갔다 내렸다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압력은 계속 유지를 하고 있다는 얘기라고.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드디어 이제 뭔가 조금씩 나오죠. 아보가드로 법칙도 한번 보셔야 돼요. 이제 거의 다 찾았어요. 보일러 법칙, 샤르르 법칙 끝났고요. 아보가드로 법칙은 뭐냐면요. 자, 온도와 압력이 둘 다 일정한 상황이야. 그러니까 보일러와 샤르르이 얘기했던 거를 섞은 거야. 한마디로 섞었을 때 누구하고 볼 거냐면 몰수와 함께 보자라는 얘기야. 부피하고. 알겠죠?
이해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보일이 말한 일정한 법칙, 그 다음에 이거는 샤를이 말한 일정한 법칙이야. 그걸 두 개 섞었다고 지금, 알겠지? 그런 상황에서 부피라는 녀석 없잖아, 맞지? 그래서 부피하고 이번에 몰수비하고 볼게요. 근데 너무 당연한 얘기야. 몰수라는 거는 분자수 혹은 원자수거든? 입자 개수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때요? 충돌을 많이 하지 않을까? 맞지? 근데 압력은 동일하게 보겠다고 알겠어요? 그럼 뭘 증가시키겠어? 부피를 증가시키겠죠. 그래가지고 부피하고 몰수가 뭐하다? 비례한다가 되는 거야. 알겠죠? 이렇게 같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뭐 다 필요 없어요. 뭐 당연한 얘기예요. 몰수가 많아지면 부피가 증가. 자, 보겠습니다. 자, 일정한 압력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샵이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부피하고 온도는 당연히 비례한다는 게 맞겠고, 자, 당연히 샵이겠죠. 자, 부피하고 절대 온도의 곱은 일정하다가 아니라 이거 곱이 아니죠. 곱하게 되는 순간 뭐야? 반비례야, 알겠지? 나눠야 돼. 조심하셔야 돼. 알겠지? 일정하다만 보면 안 된다고. 나눠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부피가 1도 높아질 때마다 0도 때 있었던 부피가 있었을 거야. 맞죠? 거기에 몇 배? 273분의 1이죠. 이거 미친 거 아니야? 273배는 너무 크잖아. 말이 안 되죠? 자, 2번 보겠습니다. 자, 항상 뭐가 중요하냐? 절대 온도로 맞추자. 27도 섭씨는 우리가 300켈빈이라고 하셨죠? 273도를 더해주면 됩니다. 자, 부피가 있었고요. 자, 같은 압력이기 때문에 우리는 압력, 그러니까 샤를의 법칙을 한번 얘기를 해보자 이거죠. 자, 마이너스 3도로 냉각을 시켰을 때, 자, 이거는 지금 뭐라고 말하면 됩니까? 273을 더하게 되면 270 켈빈이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부피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럼 비례한다가 되기 때문에 계산이 지랄 같죠? 갈까요? 자, 300이 270이 됐다는 얘기는 300분의 270을 곱했다라는 거가 됩니다. 맞죠? 그거만큼으로 얘도 곱해주면 되지 않을까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하면 됩니까? 비례한다는 거니까. 맞는 말이죠? 500을 추가로 해주시면 되겠죠. 똑같이 곱하는 거예요. 그만큼으로. 비례하니까. 알겠죠? 비례하니까. 선생님 비례한다면 이거 곱했으면 커지는 거 아닌가요? 작아지겠지. 이거 지금 진분수예요. 알겠죠? 자, 이거 애들이 어떻게 하냐면 300분의 500은 270분의 x다. 이렇게 하는데 난 그렇게 안 좋아해요. 공식 안 써요 그냥. 말 그대로잖아, 맞지? 비례하니까. 그 곱한 만큼으로 얘도 곱한다는 얘기야. 비례한다는 얘기는. 그러면 계산이 좀 빨라져 안 빨라져? 좀 빨라지겠죠. 90 곱하기 5하니까 몇이야? 450으로 좀 줄었네요. 냉각하니까 가능하겠죠. 알겠지? 분수로 하지 마. 너 분수랬지? 분수도 아니야? 그냥 잘못했어. 이라니 씨. 자, 다음 볼게요. 이게 쉬운데. 샤를 온도와 부피 일정 이뭔 개소리야. 이게 샤를 또 알려주있네. 자, 이거 두 개 중에 하나인데 일단 이거도 일정한 거 맞고, 맞지? 그리고 비례하는 것도 맞죠. 정답은 기억 니은이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자, 4번은 이제 보시면 압력과 온도와 부피에 관련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부피에 대한 어떤 분호 같은 거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 바꿔야되는데. 그래요. 자, 273 더할게요. 327에다가 또 273 더할게요. 여기 밑에 있으니까 600. 됐죠? 자, 보겠습니다. 자, 압력과 압력.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를 좀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케이? 많이 해줘야 돼, 이거. 좀, 일단은, 쌤은요, V1하고 V2를 좀 비교를 하고 싶어요. 봤더니 뭐가 일정합니까? 온도가 일정합니다. 자, 온도가 일정하니까 압력이 2배가, 이건 상상하면 되죠. 오케이? 자, 압력이 증가하면 부피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이거 지금 보온이죠, 보온? 그러니까 PV가
똑같다라고 얘기를 해준다면 반비례가 됩니다. 자, 2배가 증가됐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반으로 줄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수치로 좀 적을게요. 알겠죠? 자, V2는요. V1의 2분의 1을 했어요. 라고 일단은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호도 한번 적어볼까요? 여기서 누가 더 큰 거야? 결국에는 V1이 더 큰 거다. 라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할 거냐면요. 뭐 이거는 계산하기 좀 거시기 합니다. 거시기 한 건 아닌가? 뭐 또 동일한 게 없어서 이거는. 그럼 나는 이거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 기압을 맞춰놓고 온도가 2배가 된 걸로 한번 해볼게요. 알겠죠? 자, 압력이 맞췄기 때문에 우리는 샤를의 법칙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뭐 한다? 온도가 2배 증가했으니까 부피도 2배 증가한다 하시면 됩니다. 그럼 두 번째는 V4는요. 이 V2에 대해서 2배다 라고 하시면 되는 거죠. 온도가 2배가 됐으니까. 맞죠? 온도가 2배 됐잖아. 300에서 600 됐으니까. 되셨죠? 그러면은 크기로 보게 되면 1도에 273분의 1만큼 증가하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273을 더한 거죠, 다. 1도마다 더하는 게 아니라 섭씨라는 거에다가 273을 더하면 켈빈이 된다고. V2랑 V4 했을 때 V2랑 V4 네, 273 나오네요. 더했잖아. 300. 더했잖아. 600. 23 더했잖아. 273. 네. 그래서 300 켈빈, 600 켈빈 절대 온도가 몇 배 됐어? 2배가 됐잖아. 네. 그러면 부피도 몇 배가 돼? 2배가 돼야지. 온도와 부피는 비례하잖아. 온도가 2배 되면 부피가 몇 배 된다? 2배 된다. 너 지금 뭔가 이상한 정보가 지금 있어. 지금 머릿속에. 뭐 하는 거야 지금? 그러네요. 아휴. 나 해도 돼? 네. 그러면 V4가 V2보다 어떻다? 크다. 됐어 안 됐어? 됐지? 자 이번에는 뭐 할 거냐면요. 잘 들어주세요. 여기서부터. 왜 또? 네. 왜? 뭐가 문제야? 샤를 법칙. 네. 그거 뭐야? 2배구나. 뭐 하는 거야? 아이 왜 자꾸 끊어? 뭐 하는 거야? 됐어 안 됐어? 네. 자 이번에 비교를 안 한 게 있어. 다른 거 이제 이런 것들은 비교가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V1하고 V3를 한번 비교할 수가 있어. 왜냐면 일정한 게 적어도 있거든. 우리가 하나라도 일정을 시켜줘야 돼. 그래야 편해. 저 샵이잖아 샵. 맞아 틀려. 맞아요. 자 그럼 온도가 증가됐기 때문에 부피도 증가돼 안 돼? 돼요. 되겠지. 그러면 V3가 일단은 큰 건 맞아. 근데 몇 배 되는지 구하기가 좀 짜증나서 나는 일단 건드리지 않을 거야. 그럼 잡아. 요거랑 요거를 붙일 수 있거든 현재 상황에서. 그럼 V3가 V1보다 크고 그 다음에 V2가 크다라고 말할 수 있어. 근데 문제는 V4는 V2보다 크기 때문에 여기 어딘가에 언저리 있거든 지금. 그럼 V4가 1, 3 중에서 비교를 해주셔야 돼요. 자 V4 이 새끼. 자 3하고 비교할 수 있는지 한번 판단해 볼게요. 3하고 비교하기도 좀 거시기에 맞춰진 게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1하고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1하고도 비교하기가 참 거시기합니다. 오케이? 왜냐면 솔직히 까놓고 말하면 V3보다 크다는 게 한 번에 끝내면 얘 끝났거든? 근데 V1하고 비교했으면 V1보다 크다라고 하면 결국 V3도 해줘야 돼. 알겠어? 나는 V3 먼저 할 거야. 혹시나 한 방에 나올 수 있기도 하니까. 알겠습니까? 힘도 죽겠네. 그럼 보자고. 자, 압력이 몇 배? 2배 됐죠? 그러면 부피는 어떻게 된다? 단순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 오케이? 자,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PV는 T 요걸로 갈게요. 알겠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부피 입장이야. 부피 입장. 자, 부피는 P분의 T라는 공식이야. 결국엔
비례한다는 가정이라면 그러면 압력이 지금 몇 배 됐어? 2배 됐죠? 밑에가 2배 됐으면 얘는 몇 배 되는 거야? 2배가 된다 하시면 되겠죠? 아, 반 준다. 쏘리. 2배가 커지면은 부피는 2분의 1로 준다 하시고 그러면 얘는 2분의 1 주는 거 확정됐어. 대신에 온도는 뭐 2배까지는 아닌데 어쨌든 증가가 된 거야. 그럼 온도가 증가가 됐으니까 얘는 그대로 또 증가가 되니까 결국은 뭐가 되는 거야? 어떻게 돼요? 얘는 지금 몇 배 증가됐어 대충. 아니 또 해봐야 되나 이거? 아이씨 몇 배 증가됐냐 이거? 대충 이렇게 할게요. 알겠어요? 그 여기다 뭐 곱한다 라고 해볼게요. 대충 커지는지 작아지는지만 보면 돼요. 부피가. 알겠어요? 자 약분해볼게요. 자 이거 지금 진분수야 가분수야? 진분수죠. 진분수라는 얘기는 커진다는 얘기야? 작아진다는 얘기야? 작아진다는 얘기야.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V수보다 작다는 얘기야 지금 B표가.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여기 아니면 여기야. 아 나 진짜 할 거 들게 많네. 그러면 V4가 여기 아니면 여기 둘 중에 하나가 될 거 알겠지? 그럼 결국 누구랑 비교해야 된다? V1하고 비교하면 되겠다. 자 V1하고 비교를 해주셔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비교할게요. 괜찮나요? V1하고 비교는 쉽네요. 보이시죠? 압력이 2배가 됐습니다. 그럼 V4는요 2분의 1배가 될 거야. 알겠지? 이어서 자 온도가 몇 배 됐어요? 2배가 됐으니까 2배가 될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일정하겠네. 오호! 결국엔 뭐야? V3가 대빵이었고 V1하고 V4는 똑같은 상황이었고 그것보다는 V2가 제일 작았다. 이런 수치가 되는 거예요. 이거 어려울 수 있어. 이게 왜 어렵냐면 솔직히 까놓고 말하면 3하고 1하고 2는 잘해. 왜냐하면 적어도 비교하는 대상자 얘네들이 동일한 게 한 개씩은 있었어. 근데 문제가 뭐야? 이 V4라는 것을 하기에는 너무 불편해. 맞지? 그럴 때는 뭐로 한다? P, V는 T로 진행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어려울만 하지 않냐? 틀렸죠? 당연히 틀렸죠. 이거 맞은 애 거의 못 봤어요. 별거 없어요. 그냥 수치로 보시면 돼요. 동일한 거를 하는 게 편한데 동일하지 않는다면 그대로 가시면 돼요. 자 이번에 기체의 양바 할게요. 이제 아보가드로 법칙에 관련된 거죠. 자 아보가드로 법칙은요 몰수하고 부피의 관계에 대한 겁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당연히 온도와 압력을 일정해야 됩니다. 샤넬과 볼리를 합쳐야 되는 거니까 이때 부피는요 기체형의 반비례가 아니라 비례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영도 콜, 일기압 콜 일정한 상황에서 지수이체 0.5몰의 부피는 이거다. 야 이거는 하하 원 때 배웠던 부분이죠. 물질량에 대한 거, 몰 부피에 대한 거. 자 우리가 아마 22.4L가 1몰에 대한 겁니다. 그러면은 0.5몰이니까 절반 했지? 그럼 얘도 절반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11.2L. 이거는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